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 박 시청자 여러분. 오늘 2019년 7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토요일이네요. 주말은 항상 즐겁죠. 음. 근데 이제 태풍이 좀 올라온다 그래서, 여기는 좀 용인인데, 날씨가 좀 흐리고요. 아마 밑에 남부지방은 지금 비가 되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 주말 부동산 및 세금 관련된 뉴스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세 중과 관련해서는 목이 잠깐 메이네요. 잠시만요. 양도세 중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 공시가격 6억 이하여야 거주세 양도세 면제된다.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주 어려워요. 이거. 그래서 맨 나중에 보겠다. 자, 중대형 평형 아파트 인기 희소성이 한몫이다. 주택시장 트렌드 바뀌나. 중대형 워낙 없었죠. 저도 큰 평수에 있어요 지금. 저는 싸게 평당가가 너무 쌀 때 이제 들어와서 뭐 이런 걸 바라보고 한 건 아니었고요. 자,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어, 분명히, 뭐, 플러스 요인이 더 많겠죠. 네, 그런데 이게, 이것보다는 경기 침체 자체가 이제 좀 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한번, 더 시간 날 때, 얼마 지나고 나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관련해서는, 확실히, 뭐, 이게 되게, 뭐가 많더라고요. 광고글도 많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볼만한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직장인. 자, 직장인 여름 휴가 때 누구랑 뭐 할까? 나 혼자 쉰다.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직장인. 자, 직장인 여름 휴가 때 누구랑 놀까? 나 혼자 쉰다 들었다. 어, 아마 많은 분들 여름 휴가 계획 다 세우셨을 텐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나오고 나서 여름 휴가 계획을 못 세웠어요. 그런데 아마 이제 기간 좀 피해서 움직일 것 같은데, 저는 뭐, 원래는 회사 다닐 때는 저는 혼자 있는 걸 되게 선호해요. 그래서 성수기 때는 이렇게 어디 많이 사람들 몰려있는데 잘 안 가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특히 부동산 공부한 이후로는 2014, 15, 16, 17 이때는 제가 여름휴가 가본 적이 없어요. 왜? 그때는 부동산 가야 돼, 부동산. 그래서 그때 다 사람들 안 살 때 저는 다 매수를 했었고요. 작년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강원도 잠깐 가서 놀았고, 올해는 좀 성수기 피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혼자, 부동산도 갔지만, 저는 원래 여름 휴가는 그런 걸 좋아해요. 혼자 있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 같은 게 있거든요. 영화 같은 거. 그런 거 정주행이라고 하는데, 쭉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은, 머릿속이 약간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난 것처럼, 이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더 늘었다. 라고 하고, 당연히 뭐 여행이 가장 많았겠죠. 근데,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런 게 잠깐 오래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떤 트렌드가 될 거다. 어, 그래서 이에 맞춰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도 되게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자동차 회사는 뭐 혼라이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혼자만을 위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 앞으로도 그런 거는 더 많아질 거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주택 시장도 그에 맞춰서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봤고요. 그 외에 직장인 뭐 많이 있네요. 관련돼서는 직장인 2명 중 1명 현재 자기 개발하고 있다고 답해. 당연하죠. 이거 해야죠. 회사에 있을 때 회사가 이제 개인의 삶을 책임져주는 시대는 이미 끝났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말은 좀 그렇구나. 그래서
회사에 있을 때 준비를 많이 하세요. 회사에 있었을 때 장점도 분명히 크기 때문에 단 그 장점에 너무 취해 있으면 안 되고 본인이 어떤 걸 할지 잘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래요. 오케이.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주 4일 근무제 생산성 크게 향상 이런 거 좀 되면 좋겠다. 자, 역세권 소형 뭐 여전히 광고네 패스 4차 산업도 패스하고 자 양도소득세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국세청 질의 결과에 따라서 세금 내는데 가산세 내라고 황당하죠? 자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자 이 내용인데요. 국세청에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결과 질의 결과라고 하죠. 여기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데 왜 내가 가산세를 내야 되냐? 잘못된 안내로 세금을 적게 냈으니까 국세청에서 좀 뭔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산세 내야 돼요. 자, 보세요. 한 납세자가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냈다가 가산세를 물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잘못된 산식을 알려주는 바람에 세금을 적게 낸 건데 국세청은 최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입장만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 9억 원을 초과한 고가주택이네요. 이 A씨는 국세청 상담센터에 부부가 각각 50%의 지분율이 있을 때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을 질의했는데 이때 이메일에 적힌 산식에 따라서 양도세 60여만 원을 신고해 납부했다. 그런데 617만 원과 가산세 150만 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자, 양도차익 이제 9억 초과인 경우에 쉽게 말해서 9억 초과하면 이제 고가주택이고요. 이 고가주택이 만약에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9억까지는 비과세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는데 이때 이제 9억 초과분에 대한 거를 이제 지분율이라든가 초과분에 대한 양도가액 하는 그런 거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이게 슬래시가 이제 그 나누기잖아요. 나누기. 그래서 이게 분자 그리고 이게 분모.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수학 시간 할 때는 산수 공부할 때는 이게 위에 분자는 위에 줬고 가운데 이렇게 딱 줄을 긋고 밑에 분모를 하니까 좀 구분되기 쉬운데 이게 한 줄로 쓰면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됐는데 밑에 가로를 얘를 빠뜨린 거죠.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분모에 이거를 빠뜨려 버리니까 이 양도가가 나누기니까 이 나누기와 곱하기가 같이 있을 때는 그냥 순서대로 하는 거잖아요. 동급이니까. 아, 우리 이런 거 공부했어요. 좀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실 텐데. 그래서 이 분모의 가로를 빼줘가지고 계산식이 달라졌다. 자, 그래서 A씨가 국민신문고에 수차례 가산세 반환 민원을 제기한 거죠. 민원. 민원은 그냥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컴플레인 건 거예요. 어떤 소송이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민원이 먹혀들까 안 먹혀들까? 이거 민원 안 먹혀요. 왜 그러냐면 이 국세청에 지금 서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 서면 질의는 어떤 확정된 답이 아니에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구속력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국세청에서 답변을 했지만 이게 쉽게 말해서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납세자 연맹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게 아니죠. 국세청에 안내 실수가 명확하고 답변 메일에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리는 예고문이 없었다고? 아이고, 이러면 좀 억울하겠다. 보통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걸 알리고 있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땐 힘들어요. 자, 그래서, 서면 질의를 여러분들이 100% 믿으시면 안 된다. 그런데 답변 메일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가 없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서면질이라는 게 있고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블로그에 가면 PC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이렇게 쭉 가서 보면은 여기에 검색하는 게 있죠. 여기에
세법 해석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온다. 서면 질의와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의 차이. 확실하게 답을 얻고 싶다면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를 활용하세요. 라고 제가 2017년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2017년. 자,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확실하게 답을 얻고 싶다면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를 활용해야 되는데 둘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자, 서면 질의 제도는 그냥 궁금증을 해소한 거고 기한에 관계도 없고요. 회신 내용이 과세 관청을 구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견해를 그냥 표현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는 적정하게 세무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하기 전에 사전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요 양식으로 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있는 기사는 예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본인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검토 내용이 회신 내용이 과세 관청을 구속해요. 그러니까 구속력이 있어요. 요대로 해야 돼요. 요대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국세청에서도 꼼꼼하게 쳐다봐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래서 공적 견해 표명이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게 두 개가 다르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하겠지만, 이거 좀, 여기 좀, 이번 기회에 좀 구분하셔야 될까요? 우리 다른 분들은. 아셨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말이 빠르죠? 저희 애가 한여름인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열이 나니까 아빠를 찾네요, 많이. 저희 애는 엄마보다 아빠를 좀 많이 찾아요. 그래서 제가 좀 봐야 된다. 자,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 내 집 마련 고민 더욱 깊어져. 그렇죠. 이제 힘들죠.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러는데, 그래도, 내 집 마련하시는 거는 지금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 보는 그 대상 확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한 4년 전에는 그냥 아무거나 사도 됐어요. 대출도 잘 나오고. 물론 그 중에서도 더 좋은 거 사면 더 좋았는데, 그런데 점점 시장이 이제 상승을 하고 세분화가 되면서 고를 만한 집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나마 최근 들어서 집값이 상승하니까 다시 상승하니까 그렇지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무조건 고였어요. 본인의 대출 여력이라든가 상태만 나쁘지 않다면 사실 그게 가장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제 임차를 했을 때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실거주 마련 정규 과정도 있으니 이제 모집을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자,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쵸? 자, 소형 아파트 패스하고 절세 관련된 내용 여기도 좋은 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볼만한 거에는 제가 기사 하나가 더 남아 있는데 그거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주택임대 사업 관련된 거. 부동산 규제도 과요불급 당연하죠. 뭐든 과요불급이에요. 안 봐도 무슨 내용인지 훤히 알 것 같다. 자, 양도세 중과해서 이거 하나 보고 오늘 정리하도록 할 텐데 임대주택 공시가격 6억 이하여야 거주유세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 자, 이게 이 내용이에요. 중앙일보에 나온 거고요. 여기 아마 김종필 세무사님, 세무사님이 적은 거라서 잘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막동 씨가 2016년 6월 2일에 매입한 B주택을 2018년 2월 달 사업자 등록을 모두 했고, 자, B주택은 서울에 있고, 임대 개시일 공시가격이 5억 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임대 개시 그 당시의 공시가격이 6억 넘었다, 안 넘었다? 안 넘었다. 자, 그리고 15년 10월에 취득한 A주택을
2019년 8월 10일에 매도한 후 C주택을 2019년 8월 11일에 취득해서 2022년에 매도하려고 한다. 오케이. 자, 막동 C는 A에서 2년 거주했고, 그러니까 A가 2년 거주한 주택이고, 추가 주택을 C도 2년 거주할 예정이다. 자, 어떤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A와 B가 2주택이 있는데, 당연히 A가 먼저 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B. A는 2015년 10월 취득, 그리고 B는 2016년 6월 2일 취득. 자, 2015년 10월 A, B는 2016년 2월 1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1후 2보 3매 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래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A를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B를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묶었다. 그래서 A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면서 동시에 C로 넘어가는 거죠. 그때 B주택이 없으면 A가 비과세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가 지금 안 된 케이스예요.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밖에 없다. 좀 어려워요, 오늘 내용 잠깐 알고 계셔야 돼요. 어, 자, 그래서 잔금 치기 전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데, 자, 이때 임대사업자 양도세 비과세, 자, 구청 세무서 모두 등록하셔야 되고요. 임대로 연 5% 넘게 올리면 안 되고요. 얘는 아직 5년인데 의무 임대 기간이 5년인데 다른 혜택,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거 받아야 되기 때문에 8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대주택. 이 사례에서는 B예요, B. 그리고 거주주택에서는 무조건 2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게 2019년 2월 11일 이전 취득하면 2년 이상 거주 후 매도가 됐고요.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취득하면 이전에 거주택 비과세 양도세가 없었다면 비과세가 됐는데 이전에 거주택 비과세 양도가 있었다면 비과세가 불가해요. 이게 평생 한 번으로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되는 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물론 요 이전에 취득한 거, 요 이후에 취득한 거 양쪽에 대해서 모두 다 거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저도 그쪽에 한 표예요, 사실은. 그런데 좀 보수적으로 보자. 그래서 일단 최초 거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된다라고만 아시면 되겠고,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일반 비과세하고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이걸 또 잘못 아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과세가 한 번만 된다면서요? 막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조건을 맞추려면 구청하고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이 모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구청에만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안 가서 이거 비과세 못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비과세 못 받은 금액이 무려 2억 5천이다. 구청에만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이 규정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매입 임대주택 위 사례에서는 B 면적 상관없지만 임대 개시일 당시 공시가격이 수도권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에 해당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6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은 혜택이 없는 거예요. 다만 임대 개시일 이후에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등록 당시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다 막히는 거죠. 나빴죠. 이번에 그리고 시행령 개정되면서 예연 5% 넘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2019년 2월 10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한 경우라도 그 이후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 갱신하는 분부터 바로 5%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자체에서 말하는 5% 규정은 올해 10월부터 적용하면 돼. 그런데 세법에서 말하는 이 5% 적용은 지금부터 바로 해야지 다른 모든 거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 편하게 그냥 무조건 최초 계약부터 5% 하시라고요. 이거 힘드시면. 그런데 이제 꼭 어떤 경우가 있죠? 5%도 이상도 받고 싶고 특히 신규인 경우, 공급량 많은 경우 막 이것저것 머리를 쓰시는데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 이상 또는 8년 이상 기간 요건 충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얘는 아직 5년인데 아우 이러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8년으로 알아두시면 편하겠다. 자, 거주용 주택은 무조건 2년 이상 보유하면서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도 마찬가지예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자체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예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아무리 장기간 보유하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이 밑에는 생애 최초에 대해서만 최초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된다라는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저는 일부 약간 소수 의견인 것 같은데 제 주변에 다른 세무사님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2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거도 한번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취득한 분에 대해서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패스하고 이거 되게 어렵죠? 양도 되게 길어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렇게 좀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글로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이미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 웬만한 블로그에는 웬만한 블로그에 제 웬만한 거는 다 있다. 아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찾고 싶은데 이게 이름이 뭐예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키워드를 다 넣는 게 아니라 그냥 거주주택만 넣는 거예요. 거주주택. 이게 검색하는 팁이다. 제 블로그뿐만 아니라 네이버 검색하는 방법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검색창에서 거주주택으로만 친다. 거주주택으로 치고 검색을 누르면은 짜잔 이렇게 쫙 나오죠. 다시 한번 피드백 들어봅니다.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집이 아무리 많아도 한 채는 가능합니다. 다주택자 비과세 끝판왕. 일가구 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무조건 거주요건 해야 되나요? 주택임대 사업 절세 전략 중 핵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임대주택 등록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너무나도 지금 봐봐요. 지금 막 엄청 많잖아요, 이게. 자, 그러니까 제발 플리즈. 응. 제가 이걸 너무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너무 많이 헷갈려서 이렇게 다 했고 이거 제가 기존에 유튜브 채널에도 제가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보시고 좀 체크하시면 좋겠다. 아셨죠? 제가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블로그에 웬만한 내용 다 있으니까 여기에 검색창에 꼭 이렇게 넣어서 이후 추가도 좀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아이고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도 이렇게 하셔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세금 정규하고 부동산 실거주 및 부동산 기초과정 정규를 이제 모집을 하는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본공지 해가지고 받을 거예요.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열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 온라인이에요. 제가 8월에는 오프라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또 세 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여기 부동산 실거주 및 부동산 기초 과정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제가 접어야 된다. 그래서 8월 달은 제가 오프라인 과정이 없는 거 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녹음한 지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바람이 되게 많이 좀 세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날씨 태풍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특히 어디 이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조심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애처럼 갑자기 감기 걸리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그러면은 저희 주니어 좀 돌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일 이제 주말인데, 좀 쉬시고, 재충전 하시고, 또 다음 주 이렇게 잘 달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7월 20일자 데일리 뉴스였습니다.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